단 한 발의 총성으로 18년 동안 이어지던 절대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그날 밤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그날의 총성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시스템 전체에 거대한 블랙홀을 만들어버렸어요. 어제까지 하늘 같았던 권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으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죠. 시민들은 그때 정말 순수하게 민주주의가 올 거라고 믿었잖아요. 소위 말하는 서울의 봄이었죠. 긴 겨울이 가고 이제는 정말 투표로 대통령을 뽑고 자유로운 세상이 올 거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권력의 공백을 가장 먼저 알아챈 건 희망에 찬 시민들이 아니라 총을 든 군인들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었나요? 네,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소장과 그가 이끌던 군내 사조직 하나회였습니다. 재미있는 건 전두환이 10.26 사건의 수사를 책임지는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사건의 실체를 밝히라고 준 칼자루가 오히려 모든 권력을 움켜쥐는 도구가 된 겁니다. 수사권이 곧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버린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군부와 정보기관의 모든 정보가 전두환 한 사람의 손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야심 가득한 계획 앞에 아주 거대한 바위 하나가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죠?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 장군입니다. 정 총장은 군인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아주 극도로 경계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전두환 세력 입장에서는 정 총장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겠네요. 눈엣 가시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정 총장은 전두환의 세력이 너무 커지는 걸 막으려고 그를 동해안 경비사령부로 좌천시키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어요. 전두환이 그 정보를 미리 알았을까요? 당연하죠. 보안사령관인 전두환의 정보망은 이미 총장의 머리 꼭대기 위에 있었습니다. 전두환은 앉아서 당하느니 먼저 치기로 결심합니다. 그 거사가 바로 운명의 12월 12일이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서울 하늘 아래서 그런 엄청난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다니 소름 돋네요. 더 기가 막힌 건 당시 시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범한 저녁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퇴근길에 소주 한 잔을 마시고 누군가는 가족과 저녁을 먹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 시각 전두환 일당은 최규하 대통령의 허락도 없이 무장병력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의 제가도 없이 육군 총장을 잡으러 간 건가요? 명백한 하극상이자 군사 반란이었습니다. 별 4짜리 육군 총장을 별 2짜리 소장 세력이 강제로 연행하려 병력을 보낸 겁니다.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서 갑자기 총성이 울려 퍼졌을 때 대한민국 현대사의 시계바늘은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상상도 못할 혼란이었을 겁니다. 명령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시민들이 잠든 사이 서울 한복판에서 국가의 운명을 건 도박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그 긴박했던 9시간의 기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권력을 향한 욕망과 이를 막으려 했던 군인들의 처절한 사투를 지금부터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당시 육군본부 지휘부의 손과 발을 완전히 묶어버린 하나회의 치밀한 함정이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미리 손을 써뒀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며 전두환 일당은 거사 직전 수도권의 핵심 부대장들을 연희동의 한 요정으로 불러내 술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정승화 총장이 납치되던 그 시각에 정작 부대를 지휘해야 할 장군들을 한 곳에 가둬둔 거네요. 맞습니다. 뒤늦게 총성을 듣고 복구했을 때는 이미 골든타임이 다 지나간 뒤였어요. 더 비극적인 건 육군본부 내부의 통신망과 보고 체계를 하나회 멤버들이 이미 다 장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휘부에서 명령을 내려도 중간에서 차단되거나 반란군에게 정보가 그대로 흘러들어가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야말로 눈 가리고 귀 막힌 상태에서 싸워야 했겠군요. 하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반란군에게 고함을 치며 저항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태환 수도경비사령관이었죠.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라는 불호령으로 유명하신 그분 말이죠? 네, 장 사령관은 반란 세력이 집결해 있던 경복궁 30경비단으로 전화를 걸어 내 전차로 다 쓸어버리겠다며 분노를 터뜨립니다. 실제로 그는 가용 가능한 모든 병력을 긁어모으기 시작했는데 상황이 얼마나 급했는지 행정병과 취사병에게까지 총을 들라고 명령했을 정도였어요. 서울 한복판에서 진짜 내전이 벌어지기 직전이었겠네요.
12월 12일 밤 서울 시내에는 거대한 전차들이 굉음을 내며 등장했고 실탄을 장전한 군인들이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는 비현실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장 사령관은 반란군이 점령한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되찾기 위해 직접 전차 부대를 이끌고 출격하려 했죠. 그 시도가 성공했다면 역사가 바뀌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반란군의 수법은 상상 이상으로 교활했습니다. 전두환 측은 서울로 진격하던 자신들의 공수부대를 돌릴 테니 육군본부 측 병력도 철수시키자는 소위 신사협정을 제안합니다. 설마 그걸 믿고 병력을 철수시킨 건가요? 당시 육군본부 수뇌부는 피를 흘리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그 거짓 제안을 덜컥 받아들이고 맙니다. 우리 군대는 명령을 듣고 돌아가는데 반란군의 공수부대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려와 서울의 요충지를 하나씩 점령해버렸죠. 믿기 힘든 속임수에 당한 거군요. 그 순간 민주주의를 향한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장태환 사령관이 끝까지 지키려 했던 수경사마저 하나회 소속이었던 직속 부하들의 배신으로 무너지는 처참한 상황이 이어졌으니까요. 서울의 밤이 그렇게 어둠 속으로 잠식되어 갔네요. 총성이 잦아든 자리에는 승자의 만세 소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아픈 상처가 깊게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무력 앞에 시스템이 무너지는 데는 단 9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반란에 성공한 신군부는 이제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힘으로 누르기 시작했죠.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국가의 모든 행정 업무와 사법권까지 사실상 손에 넣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던 시민들의 목소리가 한순간에 억눌린 거군요. 그렇죠. 1980년 봄 서울역을 가득 메웠던 대학생들의 함성은 총칼 앞에 무력하게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군부는 자신들의 권력 장악에 걸림돌이 되는 정치인들을 감금하고 언론을 검열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죠. 하지만 이런 압도적인 폭력 앞에서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광주였죠? 맞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12.12 군사반란으로 시작된 군부 독재에 대한 시민들의 가장 처절한 저항이었습니다. 신군부는 정권을 잡기 위해 자신들이 지켜야 할 국민을 향해 총구를 돌리는 비극적인 선택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희생을 발판 삼아 전두환은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고 이후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했습니다. 권력은 잡았을지 몰라도 역사의 심판까지 피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의 권력도 결국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 앞에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난 지 16년이 지난 1995년 마침내 법의 심판대 위에 이들이 서게 됩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이 시작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선 모습은 우리 현대사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12.12를 명백한 군사반란으로 5.18을 내란 목적의 살인으로 규정하며 엄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뒤엎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시간과 희생된 분들의 삶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12.12를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 밤 누군가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상관에게 총을 겨눴지만 또 누군가는 끝까지 군인 본연의 임무를 다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반란군에 맞서다 전사한 김호랑 중령이나 정선엽 병장 같은 분들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할 참된 군인들이죠. 탐욕을 쫓았던 사람들과 명예를 지켰던 사람들의 대비가 정말 극명하게 느껴지네요. 결국 12.12 군사반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국가의 주인은 누구이며 군대의 총구는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라는 본질적인 물음이죠.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은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아픈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의 희생과 용기로 지켜낸 결과물이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1979년 12월 12일 서울의 밤은 차갑고 어두웠지만 그 어둠을 뚫고 지켜내려 했던 가치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든든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는 힘은 결국 그날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되새기는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총성으로 시작된 권력은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정의를 향한 의지는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남들은 통장에 돈이 쌓이는데 나만 거지 같을 때 비트코인 선물 자동 매매봇 시그널 플로우가 답이다. 지금 무료 다운로드 부자 되세요.